네, 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은융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더 오르네요. 한 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작전명부터 들려주시죠. 네, 작전명 시장보다 종목에 투자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시장보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데 최근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예, 진짜 시장보다 종목에 투자라는 이 코너에서 여러 차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했던 내용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현재 시장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좀 거쳐가는 과정이지만은 오늘 있었던 미국의 FOMC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수준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글로벌 시장의 이슈 자체가 그리스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때 유럽 재무장관 회담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타협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유럽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6월 25일 정도 전후까지는 그 막판 벼락건 협상이 그때까지 가야지 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불확실성은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 여전히 어떤 그 위험 자산 쪽으로 해서 자금 이동 자체는 그때까지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월요일 날만 잠깐 1,200억 정도 매수한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 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거의 한 5천억 가까운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잠깐 아침 동시효과 전후해서 매수가 좀 진행되다가 지금 매도세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시장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한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상방향 자체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랬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최근에 개별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 확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약간 조정 좀 받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종목들이 좀 안정 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했던 종목 장세에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장보다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주위의 변수들이 좀 큰 변수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미션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도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시장을 좀 약간 방향성 없다고 한다도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변동성 확대, 즉 조정권에서는 오늘처럼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조정권에서는 매수의 어떤 기회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던 그 상대적인 비교 위에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투자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난주에서 시장의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어떤 수급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관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자, 첫 번째 대형주 변동성 확대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라.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단기간에 보면 한 달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일부 대형주들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아주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펀더멘탈 지표로 본다 한다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청산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즉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 한다면 PBR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 기업들의 코스피 대형주들의 주가 PBR 수준을 본다 한다면 거의 일부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청산 가치 수준의 아래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코스피 100 종목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BR이 0.95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0.90 아래로 대형주들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현재 PBR 지표상으로 대형주들이 0.9배 정도 되는 수준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권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상방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조정권에서는 이미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2030포인트 정도는 개인적으로 거의 하방에 대한 지지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2030포인트 자체도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2030포인트가 PBR 지표상으로 거의 1배 아래 되는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2030포인트대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4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강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4월 12일부터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의 매수가 입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2180포인트 정도까지 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2030포인트대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외국인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가 코스피가 빠지면서 기술적 지표상으로 투자 심리 지표 자체가 20까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격도 기준이 작년 10월 달 이후에 가장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030포인트 아래로 빠진다 한다면 여전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자율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인내하면서 접근해야 되고 대신 아직은 방향성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권에서만 매수고 추경 매수 자체는 자제하는 그런 매매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과 종목에 투자하라라고 좀 주셨는데 어떻게 네.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고 방향성 잡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환율 때문에 수출주가 안 좋습니다.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 자동차라 종목들라든가 일본 경쟁 관계는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 종목 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던 부분들을 비교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업종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업종으로 본다면. 그렇죠.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에 실적에 대한 어떤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견조하게 전개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하락 업종이고 그다음에 업황이 여전히 2013년도에 강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건자재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안 좋지만은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는 정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이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수 경제와 같은 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건설 업종 자체,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자체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장이 좋아진다는 또 증권 업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들 업종 내에서 종목으로 접근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관 매수 종목에 주목하라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은 뭐 사흘째 매도, 기관은 반대로 사흘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최근에 기관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5일만인가요? 기관 주식경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투신권들이 요즘 긍정의 것은 매수가 상당히 좀 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전이 기관 투자가들이 800억 가까이 매수가 입됐는데 800억 정도 매수면 코스피로 따지면 그 7, 8천억 정도의 네. 매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기관 투자가들이 이들을 어떤 개별성 종목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익률 게임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표현을 보여드렸었지만 이번 주도 보니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메리츠금융주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특히 하학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좀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라든가 하나케미칼, 한국전력이라든가 LG상사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고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한일시멘트가 한 20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성신양해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시멘트 업종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르트페인트라든가 나이스정보통신, 그다음에 사조산업이라든가 아프리카TV라든가 특히 아프리카TV 같은 게 지난주까지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신고까지 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고 이들 관련 종목들 중심이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가 유지가 좀 되면서 수익률 관리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기관 매수와 관련된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을 많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종목군 중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그 종목을 가려봐야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 좀 압축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틈새장입니다.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6월 말 이후라 그랬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들은 그때 이후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업종이 하학업종이죠. 하학업종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섹터인 것 같죠. 쭉 잠깐 갈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쪽보다는 화성산업이라든가 동원개발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추세가 전개되면서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 건설주도 해외 쪽보다는 내수 쪽에 그쪽에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떴는데 지금 안 오른 종목이 LG하우스입니다. 최근에 어제 좀 많이 떴지만은 충분히 워낙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가지고 LG하우스 같은 경우도 조정권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무목재 업종 중에서도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동화기업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건산업도 낙폭과대 위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단기간에 그 70, 80만 주 가까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상 같은 종목들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데 충분히 다른 여타 업종들 동원 F&B라든가 오뚜기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1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IT 부품 쪽에 IT 부품보다는 장비 쪽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AMOLED
장비 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좀 괜찮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2분 이후에 괜찮다는 관점에서 테스라든가 한양 ENG라든가 최근에 기간 매도 모달 때문에 많이 빠졌던 AM올리 장비 종목 중에 동아일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한 종목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네요. 네,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하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 해운업종 중에서 조금 전에 그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재무 내용도 안 좋고 상당히 주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추세가 살아있고 기간 배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대한해운이라는 관점에서 대한해운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개별성의 또 종목이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위원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수는 그대로 좀 멈춘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종목 고민 좀 많으실 텐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에 방송되는 증시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또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